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지금 시스템 디자인 베이직하고 시스템 디자인을 올렸는데요. 올리고 보니까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결정했어요. 다시 올리기로. 예,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요약도 좀 더 다듬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진행하면서 좀 더 제 실력도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에보다 훨씬 더 나은 양질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해서 일단 요거를 이전 거는 일단은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걸 다 올리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긴 할 건데요. 이게 다 올렸을 때는 이전에 올린 거는 이제 내리고 요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다 올리고 나서도 또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다시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스템 디자인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그렇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야 조금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윤곽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시스템 디자인 베이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디자인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어떤 선행학습 같은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설계를 처음 했었을 때 어떤 거를 고려하고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 단계 분계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스템 디자인 베이직. 일단 시스템 설계를 하면은 이제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그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면 이런 고려를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사항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기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느냐거든요.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기존의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지금 거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뽑아서 새로운 시스템에다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 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컴포넌트를 조사를 했다면 그 컴포넌트와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컴포넌트끼리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전의 컴포넌트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미리 예측해서 더 확장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미리 예측해서 확장하면 좋긴 하지만 현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고 예측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하고 너무 이제 트래픽 그 로드 스파크가 너무 많이 시스템에 튀어가지고 종접수가 갑자기 확 늘어서 시스템에 바틀렉이 많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까지는 확장을 시작하지 않은 게 좋고요. 대신 그런다고 예측을 하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계속 예측을 해서 언제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정도까지만의 예측은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어떤 게 뭐 무작정 갑자기 닥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언제쯤이면 좀 이렇게 되겠다. 지금은 뭐 DAU가 이 정도인데 뭐 해년마다 20%씩 늘어나니까 틀림없이 3년 뒤에는 우리가 일단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측이 있다면 굉장히 귀중한 시간과 리소스를 또 그거에 맞게끔 또 다른 것들도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산 시스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분산 시스템은 일단 그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장성 스칼라빌러티가 있고 스칼라빌러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라 그런 리얼러빌러티가 있고, 세 번째는 어벨러빌러티, 네 번째는 efficiency, 다섯 번째는 서비스빌러티랑 매너저빌러티가 있습니다. 각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스칼러빌러티는 이제 확장에 대한 건데요. 일단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 확장에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평 확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직 확장이 있는데요. 그 수평 확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서버의 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서버의 대수를 늘려서 어느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서버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확장이라 그러는데, 기존 하나의 서버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은 이제 홀스파워를 늘린다고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PU를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램을 늘린다던가, 하드 용량을 늘린다던가, 하드 자체를 SSD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버티컬 스케일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호리전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일단 이 2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확장에 더 유리할까요? 그쵸, 수평 확장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수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단점이, 아무리 CPU랑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얘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린다고 했었을 때 CPU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버를 껐다 켜야 되죠. 다운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수평 확장의 경우는 시스템에 몇 개가 죽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둔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운타임 없이도 성능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분산, 그러니까 수평적 확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수평 확장은 뭐다? 그래, 서버 수를 늘리는 거다. 수직 확장은 서버의 성능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수평 확장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캐산드라랑 망고DB가 있고요. 수직 확장은 이제 기존 RDB에 쓰는 MS SQL이 있습니다.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미 분산 환경을 고려해서 굉장히 확장하기 쉽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MySQL 같은 경우는 왜 수평 확장이 어렵냐면, 일단 수평 확장이 가능은 해요. 해서 샤딩이나 그런 걸 처리를 해서 테이블을 좀 쪼갠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우편번호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테이블을 A라는 서버에다 하나 놓고 B라는 서버에다 하나 넣어서 A는 0에서 뭐 10만 번까지, B는 11만 번에서 20만 번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인지 베이스드 파티셔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되긴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2개의 DB에 있는 각각 갖고 있는 테이블끼리는 서로 조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정규화 시켜 놓은 것들을 비정규화 시켜서 새로운 테이블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다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RDBMS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랜잭셔널을 할 때 쓰게 되는 ACID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만족시키려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그거를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확장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RDBMS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확장보다는 수직 확장 위주로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수평 확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리얼러빌리티 안정성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안정성하고 유효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안정성은 이제 일부 서버가 다운돼서 서비스는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유효성은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유지하는 시간을 100분 정도 측정했다는 건데, 이게 뭐의 차이냐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서버 자체에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5대가 있는데 5대 중에 한 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를 체크하는 게 이제 안정성이고요. 유효성 같은 경우는 서버가 뭐 이틀마다 한 번씩 다운이 돼요. 그래도 로드 밸런싱을 기가 막히게 하고 동시에 다운되는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든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유효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효성은 서비스 자체가 다운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은 보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하고 좀 다르죠. 안정성은 서버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정성이 높으면 유효성이 높냐? 맞습니다. 근데 유효성이 높다고 안정성이 높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서버가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다운이 돼가지고 그 서버 자체가 계속 다운이 많다면 그건 안정성이 좋은 게 될 수는 없거든요. 대신 유효성은 좋죠. 전체적인 서비스가 다운되진 않으니까요. 그런 거고요. 이피션시는 이제 투입된 자원 대비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원을 그러니까 약간의 자원을 투입했을 때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효율성이 되게 높은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빌리티랑 매니저빌리티는 얼마나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 쉬운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